너 같은 가난뱅이 딸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수지는 매일 같은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우리 민우에게는 재벌가 딸이 어울려! 그냥 나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는 며느리가 실제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대표라는 사실을요. 과연 무엇이 이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를 이토록 인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누더기 옷을 입고 왔네? 박영숙이 며느리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는 것은 평범한 검정 니트와 청바지였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무슨? 우리 민우 월급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돈에는 도움도 안 되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민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죠.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산다고? 아파트도 전세고, 차도 중고차인데,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집 영희네는 재벌가 딸이라 신혼집도 강남에 샀다던데, 우리 민우도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무슨, 당신 같은 가난뱅이 집안 딸이 뭘 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 수진은 시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까지 모인 자리였죠. 형수 요즘 뭐 하세요? 시누이 혜진이 물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수진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봐. 얼마나 받겠어? 100만 원도 안 될걸. 어머니, 그래도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5천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 그에 비하면 혜진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형수도 열심히 하시면 승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회사 연봉은 시누이의 100배가 넘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그나저나 수지나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애도 빨리 못 가져.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 민우 친구들은 다 애 낳고 잘 사는데 혼자 이 모양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는 게 낫겠어. 수진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런 말은 너무 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전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전화를 받으려 일어났습니다. 밥 먹는 중에 전화를. 예의도 없어. 영숙이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수진이 거실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좀 곤란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오니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였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요. 수진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동료가 저녁 시간에 전화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숙은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민우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 생각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무슨 말이야? 가난한 주제에 우리 아들 붙잡고 있으면서 영숙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민우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어머님, 저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우리 민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만 이 모양이야. 영숙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딱 잘라서 말할게. 우리 민우한테는 재벌가 딸이 어울려. 너 같은 가난뱅이 말고.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혼해. 알겠어? 그 순간 부엌 입구에서 민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영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럼 결정했네.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내일까지 생각해봐. 스스로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쫓아낼 거냐. 다음 날 저녁 수진은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왔구나. 영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결심했어? 어머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민우에게 방해가 되나요? 당연하지. 너 때문에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영숙이 거실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봐봐, 저기 있는 도자기들. 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너는 뭘 가져왔어? 손에 든 거라곤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잖아. 어머님, 그리고 너희 부모는? 결혼식 때도 제대로 도움 안 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 해준 적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민우 친구 중에 박 과장 있잖아. 그 사람 부인은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야. 얼마나 든든해.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나이만 먹고 애도 없고 돈도 없고. 영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차라리 우리 민우가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잘 왔다. 영숙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결심했대. 정말? 민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중요한 서류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 뭔데? 영숙이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설마 이혼 서류 가져온 거야? 아니에요. 수진이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럼 뭔데? 숨길 게 뭐 있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가진 서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바로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수진 대표님 계신가요? 대표?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TK그룹 김전무입니다. 긴급한 업무 건으로.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TK그룹. 대표님? 영숙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전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내일 오전 이사회 건으로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만요.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착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 수진이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김전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 찾아온 건가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전무님. 제가 맞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TK그룹 대표이사 이수진입니다. 말도 안 돼.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TK그룹이 어느 정도 회사인데 그런 곳 대표가 왜 여기서 이런 생활을. TK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김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연매출 3조 원 규모의.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조 원? 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은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김전무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요. 영숙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말들은? 네, 다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난뱅이라는 말도, 이혼하라는 말도요. 대표님,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표님, 그럼 내일 아침 9시 이사회는?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상무에게 연락해서 인수권도 최종 승인하라고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승인될 인수권은 대성건설입니다. 대성건설? 민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거 우리 회사 모기업인데.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모회사를 내일 인수해요. 영숙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죠. 그럼 수진이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민우 씨의 최종 보스가 되는 거죠.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전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건 오늘 마감된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영숙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이 8,500억 원입니다. 김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500억? 그리고 대표님, 김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조선일보에서 올해의 경영인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30대 최연소 대기업 총수로서. 잠시만요.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바쁘니까 업무 얘기는 내일 사무실에서 하죠. 네, 죄송합니다. 김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김 전무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요. 영숙이 바닥에 앉은 채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난뱅이, 이혼하라는 말까지 전부요. 영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아니, 대표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영숙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3년 동안 매일 가난뱅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재벌가 딸을 만나라고 하셨고요. 그건 내가 몰라서.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랐다고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우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럴 때 막지 못해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민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님, 수진이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3년 동안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저는 민우를 사랑해서 이 집으로 온 며느리였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돈으로만 판단하셨어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대로 된 며느리로 대할게.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전히 그냥 수진이에요. 회사 일과 집안일은 별개니까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민우도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세 사람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야.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직접 무쳐봤는데 어때?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 일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지?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완전히 달라졌어. 다들 사장님 남편이라고. 회사에서는 그냥 김민우 과장이에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 대우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민우가 장난스럽게 격려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수진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자선사업 말인데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 맞지? 내가 직접 관리해 볼게.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TK그룹 이수진 대표님 댁 맞나요? 경제지에서 보낸 화환입니다. 화환? 영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오늘 올해의 최고 경영인 시상식이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깜빡했네요. 화환의 리본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경영인 이수진 대표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화환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님이 더 대단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죠. 맞아. 민우가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오해와 갈등 대신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하다며 무시받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수천억 대기업의 대표였다는 반전, 여러분도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수진은 3년간 참고 인내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영숙처럼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평범한 사랑을 원했던 이유죠.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가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경제력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겠죠? 수진이와 같은 겸손함과 영숙의 용기 있는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